명상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세계 0.1%가 실천하는 하루 3분 습관. 가토 후미코 지움. 가토 후미코는 미국 NLP 협회 공인 강사 TA 트레이너이며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멘탈 트레이너이기도 하다. 일본 스쿠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지바대학교 대학원에서 학교 교육 임상 과정을 수료했다. 쉽게 상처받는 성격 탓에 살아가는 게 숨막힌다고 느끼다가 회사원 시절에 심리학을 만나면서 그 수수께끼를 풀었다. 이후 전 세계의 네로라 하는 심리학 기법을 연구하며 직접 시험한 결과 명상이 가장 효과적인 기법임을 깨닫고 현재는 예전의 자신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상에서 쉽게 명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전파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특히 스트레스 관리, 꿈을 실현하기 위한 본연의 자세, 동기부여를 위한 목표 설정과 감정 컨트롤 등을 주제로 그가 진행하는 강연이 연령과 직종을 막론하고 인기를 얻어 미키마우스, 후나이 종합연구소, 후지TV를 비롯한 주요 대기업에서 연 수백 회의 워크숍 의뢰를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프로스포츠 선수, 기업 관리자, 교사, 어린이, 학부모 등에게 집중력을 높이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맞춤형 명상법을 가르치고 있다. 저서로는 몸과 마음의 활기를 되찾아주는 66가지 기분 전환법, 스트레스를 말끔히 해소하는 71가지 기술, 육아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마법의 그림책, 울렁대도 괜찮아 3초 만에 울렁증을 극복하는 기술 등이 있다. 명상이 이렇게 쓸모 있을 줄이야. 추천의 글. 실용적인 명상으로 이끄는 친절한 안내서. 현대 심리학의 가장 큰 흐름과 안목의 변화를 사람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인간은 신체와 정신은 하나이다. 얼핏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를 전혀 모르면서 세상의 많은 이치를 설명하려고 한다. 이러한 오해와 착각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고 부지런하다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심한 듯하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중요한 국제 경기를 치르고 있다. 전반전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뛴 선수들이 후반전이 되니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 그러면 유난히 한국의 해설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 자, 이제 우리 선수들 체력은 바닥났으니 다음 말은 무엇일까? 이미 다들 짐작하겠지만 정신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가 뒤를 잇는다. 이는 현대 심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을 고려해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말이다. 왜냐하면 인간에 관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인간의 체력과 정신력은 동일한 에너지원을 사용한다이기 때문이다. 체력이 떨어진 사람은 정신적인 일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의미이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물리적으로 육체를 세심하게 다스리는 고도의 기법이 필요하다. 명상은 그런 면에서 현대인이 정신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 역량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도구임이 분명하다. 명상의 위대한 효과를 역설하는 책들은 이제 꽤 많다. 하지만 명상이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상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목조목 알기 쉽게 그러면서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주는 책은 흔치 않다. 한 사람의 명상 전문가나 그룹이 수많은 상황에서 다양한 대상에게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세심하게 적용해 본 뒤 그 결과를 면밀하게 관찰하는 일종의 컨설팅적 노력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항상 명상과 그 효과의 그림은 위대하고 클 뿐 구체적으로 다가오기는 어려웠다. 명상 전문가들의 말투와 태도는 더할 나위 없이 친절하지만 그들의 설명 내용은 불친절할 수밖에 없었다. 가토 후미코는 그 점에서 매우 친절한 명상 전문가이다. 수련보다는 적용을, 거창함보다는 세세한 효과를 알려주며 일상 속에서 명상을 더욱 가깝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 책은 수련서라기보다는 안내서이다. 그것도 매우 정확한 안내서다. 어떤 나라에 여행을 떠날 때는 그 나라의 역사책보다는 그 나라에 대한 안내서가 더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명상이라는 동반자와 긴 여행을 떠나야 하는 현대인에게 골목골목을 자세히 알려주는 고맙고도 친절한 안내서이다. 그럼 안내서를 만드는 방법은 단 하나이다. 골목들을 직접 다 가봐야만 쓸 수 있다. 그곳들을 모두 가본 것 같은 저자의 경험과 자세한 정리가 그저 놀라운 책이다. 일독의 가치 정도가 아니라 늘 곁에 두어야 하는 의미가 있는 책이다. 시작하며 삶을 바꾸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또는 어떤 꿈을 이루고 싶나요? 만약 당신의 꿈이 명상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당신의 인생은 어떻게 변할까요? 명상으로 직업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개인적인 행운을 거머쥔 사람 역시 아주 많죠. 구글을 비롯한 여러 기업에서도 사내 교육 프로그램에 명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명상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죠. 명상에는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몸과 마음의 피로가 사라지고 건강해진다. 머리가 맑아지고 판단력이 높아져서 실수가 줄어든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어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문제가 줄어든다. 그 결과 스트레스가 적어진다. 집중력이 높아지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어 업무와 학업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다. 인생의 고민이 사라져서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게 된다. 명상을 통해 이런 효과를 얻는다면 당신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렇게 반가운 변화를 안겨주는 방법을 실천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명상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너머에서 당신이 원하는 미래로 향하는 새로운 무대를 만나보세요. 챕터 1. 명상을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명상을 일상에 도입하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일이나 삶의 중요한 순간에 집중력을 높여 성과를 내도록 도와주는 명상의 뛰어난 효과를 소개합니다. 왜 성공한 사람 중에는 명상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 우리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아이콘으로 평가받는 팀 페리스는 세스 고딘, 말콤 글래드웰, 피터 틸 등 자기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200명을 만나 그들의 습관과 성공에 대한 팁을 듣고 3년에 걸쳐
자기 삶에 적용시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분석해 타이탄의 도구들로 출간했습니다. 2017년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였던 이 책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인물들의 공통점 1위는 바로 명상이라고 합니다. 그들 중 80%가 매일 각자의 방식대로 일상 명상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팀 페리스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키우는 원천 기술이 명상이라고 강조합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유발 하라히는 자신만의 집중력 강화 도구로 명상을 꼽은 바 있습니다. 그는 명상을 통한 집중, 정신적 균형 감각, 그리고 사고의 유연성이 없었다면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같은 책은 나올 수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예술가와 할리우드 스타들 역시 명상을 즐겨합니다. 비틀즈를 비롯해 마돈나, 레이디 가가, 마이클 잭슨, 리처드 기어, 데미 무어, 올리비아 뉴튼 존, 니콜 키드먼까지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자면 끝이 나지 않을 만큼 수많은 유명인이 명상을 통해 크나큰 성과를 거두고 있죠.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잇따라 명상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사원 연수 프로그램에 명상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애플, 페이스북, 인텔 등 실리콘밸리 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왜 세계적인 구루들과 예술가들 그리고 인류 기업의 CEO들은 명상을 실천할까요? 그것은 명상이 중압감이나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지치지 않는 체력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직감이 예리해져서 신속히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창의력을 발휘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죠.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효과를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명상을 실천하는 인구가 늘어나서 대기업뿐 아니라 공항에도 명상룸이 구비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또 병원에서도 환자를 치료하는데 명상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오랜 연구 끝에 명상이 만성질환 환자의 통증을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특히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이죠. 그 밖에 정부 기관이나 학교, 교도소에서도 명상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상이란 무엇인가? 명상이란 마음을 가다듬고 무언가에 마음을 집중하는 행위,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비우는 행위, 눈을 감고 마음을 깊고 고요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몸과 마음의 평온을 되찾기 위한 일상적인 목적부터 궁극의 지혜를 얻기 위한 목적까지 넓은 범위에서 활용되죠. 또한 명상은 심신을 건강한 상태로 끌어올리기 위해 심리작용을 정돈하는 목적을 가진 의식 훈련입니다. 휴양이나 심리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명상을 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머리의 피로가 사라진다. 몸의 피로가 사라진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신체적인 통증이 줄어든다.
밤에는 푹 자고 아침에는 상쾌하게 눈뜨게 된다. 살이 빠진다. 시간이 쫓겨 초조해 하는 일이 사라진다. 꿈이 이루어진다.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이제부터 멘탈 트레이너로서 제가 직접 경험한 효과를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다만 명상의 효과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머리의 피로가 사라진다. 이번에는 무슨 일을 해야 하지 하고 다음 할 일을 계획하거나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거나 내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앞날을 불안해하는 등 우리의 머릿속은 항상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뇌는 그렇게 생각에 잠긴 동안에 좋은지 싫은지 맞는지 틀리는지 이익인지 손해인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하고 평가하며 다양한 감정을 느낍니다. 다시 말해 머릿속은 항상 바쁘게 돌아가는 상태죠. 그런데도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어서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머리는 계속 에너지를 소진하고 그 결과 피로가 회복되지 않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는 인식조차 없는 머릿속은 늘 생각으로 가득했고 저녁이 되면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미용실에 가면 늘 머리가 딱딱하게 뭉쳤어요. 요즘 생각할 일이 많으신가 봐요. 라는 말을 듣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들어도 어떻게 하면 생각을 줄일 수 있을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막막할 따름이었죠. 그러던 참에 명상을 접하게 되었고 그런 고민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명상을 하면 생각을 내려놓고 뇌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명상하는 동안에는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다시 생각을 버리고 특정한 단어로 되돌아가기를 반복함으로 머릿속을 비울 수 있습니다. 뇌를 쉬게 하는 기회이자 생각을 버리는 연습이기도 한 것이죠. 지친 머리를 쉬게 할 수 있으니까 뇌가 느끼는 피로가 회복되어 머리가 맑아집니다. 저는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는 일한 지 3시간쯤 지나면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뇌가 과열된 듯한 느낌을 받곤 했죠. 그런데 꾸준히 명상하면서부터는 그런 느낌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졌습니다. 특히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면 곧바로 명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머리의 피로가 씻은 듯이 풀려서 다시 하던 일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루에 소화하는 업무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루 일을 다 끝마치고도 전혀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죠. 이런 놀랍고 반가운 변화가 명상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솟아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몸의 피로가 사라진다. 명상의 두 번째 장점은 몸의 피로도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명상을 하면 쾌적하고 활기차게 보내는 시간이 더 늘어납니다. 저는 오랫동안 갑상선 질환을 앓아서 쉽게 피곤해지는 체질이었습니다. 저녁 나절이 되면 피로가 몰려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였죠. 머리가 멍해지고 사고력이 떨어져서 실수가 잦았습니다. 주의가 산만해져서 넘어지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나른함과 권태감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어디든 눕고 싶어질 만큼 파김치가 되곤 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던 시절에는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침대에 쓰러지기 바빴습니다.
주말에도 해질 무렵만 되면 노곤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죠. 그때마다 나는 체력이 약해서 어쩔 수 없나 봐 하고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시작하고 며칠쯤 지나자 전처럼 녹초가 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온종일 활력이 넘쳤죠. 저로서는 상상도 못한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전에는 끊임없이 생각하느라 머리뿐 아니라 신경까지 혹사시켰던 게 피로의 원인인 듯 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 명상을 하면 머리를 쉬게 하고 생각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데 머리와 신경을 쉬게 한 결과 몸의 피로가 줄어 밤이 되어도 컨디션이 나빠지지 않게 된 것이죠. 물론 명상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저와 같이 변화를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명상 전문가들이 뇌를 쉬게 할 수 있다는 점과 피로감이 줄어든다는 점을 명상의 효과로 꼽습니다. 당신은 어떤 느낌을 받을지 꼭 시험해 보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하루 중 감정에 휘둘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저는 감정 변화가 심한 편이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한 것도 그런 성격을 고치고 싶어서였죠. 수없이 많은 방법을 시도해 본 결과 명상에서 가장 큰 효과를 얻었습니다. 명상으로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면서 감정에 휘둘리는 시간이 놀랄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소한 일에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나 우울해지는 편이라면 명상으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무슨 일이든 지금 여기에 의식을 집중할 수 있다. 명상을 하면 감정이 평온하고 차분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죠. 왜 명상을 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될까요? 호흡이나 단어 등의 의식을 집중하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생각에서 비롯되므로 명상하면서 생각하지 않는 동안에는 감정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생각을 내려놓으면 집착도 버릴 수 있습니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래야만 되는데 라는 생각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현실이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 화가 나거나 우울해지는 것이죠. 기대가 크면 클수록 부정적인 감정도 커지게 마련이니까요. 명상을 통해 이러한 집착을 잠시 내려놓는 데에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잠시나마 집착을 버리면 자기 자신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죠. 당신은 조그마한 문제에도 마음이 크게 요동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무슨 일이든 좀처럼 동요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명상은 평상심을 유지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명상을 꾸준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든 지금 여기에 의식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 냉철함을 유지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능력도 높아지죠. 그 결과 감정에 휘둘리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90쪽에서 소개하는 세도나 메소드라는 명상법은 감정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때 효과적인 명상입니다. 저는 감정을 추스리기 힘들 때면 언제나 세도나 메소드를 하며 마음의 평온을 되찾곤 합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에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명상을 하면 감정을 해방시킬 수 있어서 마음이 차분하고 편안해집니다. 통증이 줄어든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의료 현장에서 통증을 완화하는 데 명상을 활용합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신체 한 부위에 의식을 집중하면
다른 부위에서 느끼는 통증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뇌가 정보를 차단해서 일어나는데 연구에 따르면 명상을 2달 정도 지속할 경우 통증을 상당한 수준까지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밀턴 에릭슨이 겪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에릭슨의 아들이 다쳐서 상처를 꿰매야 했을 때 그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형도 다쳐서 5바늘 꿰맨 적이 있어. 만일 내가 5바늘 이상 꿰맨다면 너는 형보다 더 강하고 용기 있는 아이가 되는 거란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상처를 꿰매는 동안 몇 바늘 꿰매는지 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고 합니다. 5바늘 이상 꿰매면 자기가 형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아들은 통증이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명상을 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통증의 강도 및 불쾌감의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 파스를 붙이거나 연고를 발랐을 때는 통증의 강도가 11% 감소한 데 반해 명상을 했을 때는 27%나 감소했습니다. 또 통증으로 인한 불쾌감은 파스를 바르거나 연고를 발랐을 때는 13% 감소한 데 반해 명상을 했을 때에는 무려 44%나 감소했죠. 저도 통증을 가라앉히고 싶을 때면 명상을 활용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생리통이 몹시 심했습니다. 한 번은 진통제를 먹었다가 부작용으로 온몸이 퉁퉁 부어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생리통이 심해도 이를 악물고 참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죠. 생리통이 밀려올 때는 68쪽에서 소개하는 힐링 명상을 합니다. 힐링 명상은 1분 정도 마음속으로 평화, 조화, 웃음, 사랑이라는 단어를 되풀이한 후에 자신이 치유하고 싶은 부위에 의식을 집중하는 간단한 명상법인데 신기하게도 언제 그랬냐는 듯 생리통이 가라앉습니다. 진통제의 힘을 빌릴 수 없는 저로서는 최고의 명약이죠. 부작용을 걱정할 필요도 없으니 마음 편히 시도해보세요. 통증이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명상법은 제3장의 최상의 컨디션을 회복해주는 힐링 명상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쉽게 잠들지 못해 뒤척이거나 자고 일어나도 피로가 풀리지 않거나 수면의 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현대인이 많습니다. 제 주위에도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며 약에 의존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저만 해도 어린 시절부터 쉽게 잠들지 못해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고민도 명상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명상은 푹 잠들게 해주는 특효약입니다. 수면의 질까지 높아져서 이제는 아침마다 상쾌하게 눈을 뜹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기억을 되짚어보니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이런저런 생각에 빠지는 일이 많았더군요. 자리에 누워 그날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차라리 이렇게 말할 걸 하고 후회하거나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자책감에 사로잡히거나 도대체 내가 왜 그딴 소리를 들어야 하지 하고 분노를 느끼곤 했습니다. 아니면 오늘도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 걱정하며 스스로 잠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냈죠. 명상을 하면 머릿속을 가득 메운 생각이나 고민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후회도, 자책도, 자기 혐오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죠. 그리고 안도감과 평온함에 둘러싸인 채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또 명상을 하면 호흡이 깊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호흡이 깊어지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긴장이 풀리고 자율신경이 안정되면서 온 몸이 편안해집니다. 그 결과 수면의 질도 높아지죠. 제7장에 3분 만에 무조건 달라지는 상황별 명상에서는 잠이 오지 않을 때 도움이 되는 명상법을 소개합니다. 편안한 숙면과 상쾌한 아침을 위해 꼭 활용해 보세요. 살이 빠진다. 살을 빼겠다고 다짐해 놓고 자기도 모르게 과식하거나 운동하기로 결심해 놓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다이어트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시죠? 사실 저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살을 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언제나 실패로 막을 내리곤 했죠. 그런데 명상을 하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명상을 시작한 후로 몸에 필요한 만큼만 먹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몸에 필요한지 아닌지 상관없이 음식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식욕의 노예가 되고 말았죠. 하지만 명상을 하면서부터는 저절로 몸에 필요한 만큼만 먹게 되었습니다. 몸이 원하는 만큼만 먹고 나면 만족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 원래는 한 끼에 주먹밥을 2개씩 먹었는데 지금은 2개를 사더라도 하나만 먹으면 배가 불러서 나머지 하나는 남겨둡니다. 주먹밥뿐만 아니라 식사량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먹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지력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또 운동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운동하면 힘드니까 되도록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시작한 후로는 귀찮다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몸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움직이면 몸이 좋아하는지 알게 되었죠. 몸이 보내는 메시지가 들리게 된 것입니다.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면서 반대로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는 쉴 줄도 알게 되었고요. 그 결과 몸을 혹사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명상을 하면 신체 감각이 예민해져서 음식이든 운동이든 지금 내 몸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얼마만큼 필요한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몸의 균형이 잡혀서 군살이 빠지게 되죠. 시간에 쫓기는 일이 사라진다. 현대인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대부분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저도 늘 마감 일정을 맞추느라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초조했고 무언가에 쫓기는 느낌이었죠. 처음 명상을 접했을 때만 해도 명상할 시간이 있을까? 그 시간에 차라리 다른 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며 시작하기를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바쁜 사람일수록 명상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편인데 지금은 명상을 하고 싶어서 벌떡벌떡 잘 일어납니다. 그만큼 명상 덕을 톡톡히 받기 때문이죠. 명상을 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활력이 솟아나서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진척 속도가 빨라지죠. 틈새 시간까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해야 할 일이 착착 마무리됩니다. 머리가 쉽게 피로해지지 않으므로 집중하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시간을 의미 있게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할 일이 줄어들지 않았는데도 시간에 쫓기지 않게 됩니다.
마음이 늘 평온하고 차분해서 일의 무게에 짓눌린 듯한 압박감도 없어집니다. 또 마음의 고요가 찾아들어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며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 저절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멍하니 앉아 TV를 보거나 인터넷 서핑이나 게임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므로 시간에 여유가 생깁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명상을 하면 유한한 시간을 자신에게 가치 있는 일에 쓰게 됩니다. 늘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면 꼭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시간에 쫓겨 허둥지둥 정신없던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올 테니까요. 꿈이 이루어진다. 명상을 꾸준히 하면 소소한 행운은 물론이고 큰 행운도 끌어당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기본적인 명상법 중에는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을 리스트로 작성한 다음 그 리스트를 읽고 명상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명상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현상을 일으켜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들어온다. 기회를 가져다 줄 사람과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 절묘한 타이밍에 기회가 찾아온다. 저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을 예로 들어볼까요? 저는 표현력을 키우고 싶어서 작사와 작곡을 배우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노래 선생님이 전업 작사가나 전업 작가로 생계를 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라는 과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업 작가로 살아가려면 얼마만큼 글을 써야 하는지, 판매량은 얼마나 돼야 하는지 조사해 보았죠. 그러자 1년에 5만 권쯤 책이 팔리면 전업 작가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오더군요. 그러면 5만 권을 팔기 위해 글을 써야 하는지 또 1년에 몇 권이나 집필할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그 결과 7권이라는 답을 얻었죠. 그때까지 저는 막연히 1년에 한 권씩 책을 내고 싶다는 꿈을 안고 있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1년에 7권을 출간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출판 관계자를 만날 기회가 연이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 사이에 7권의 출간 계약이 이루어졌죠. 저로서는 기적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책과 관련한 명상 CD나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한다거나 운동 선수 전용 명상 프로그램이나 투어를 기획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서 차곡차곡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회는 제가 노력해서 얻었다기보다는 저절로 굴러들어왔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듯합니다. 그리고 이런 행운은 저에게만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명상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흔히 겪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를 비롯한 성공한 사람 중에는 명상을 실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실력도 출중했지만 운도 따라줬기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명상을 통해 하나하나 더 큰 행운을 거머쥔 것이죠. 큰 꿈을 이룬 그들처럼 명상을 통해 행운까지도 제어할 수 있다면 당신의 미래 또한 지금보다 훨씬 빛나지 않을까요? 목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명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는 자신에게 질문하는 명상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던진 다음 대답 대신 만트라처럼 특정 단어를 반복해서 되뇌이는 방식도 있고 자신의 깊은 내면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질문의 종류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리츠 칼튼 호텔의 전 일본 지사장이자 제 스승인 다카노 노부루는 그의 스승이자 드러커 재단 초대 CEO이며
피터 드러커의 최고의 질문의 공동 저자인 프랜시스 헤셀바인에게 전수받은 질문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나 스스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은 무엇일까? 나의 어떤 점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가? 사람들은 나의 어떤 점에 고마움을 느끼고 기운을 얻으며 가슴 설레어 하는가? 이렇게 매일 자문하면 자신의 목적을 깨닫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의학 박사이자 심신의학 분야의 세계 1인자인 디펙 초프라 박사가 추천하는 질문을 사용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한 다음 명상에 들어갑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날마다 다르지만 언제나 그때그때의 상황에 절묘하게 들어맞는 대답이 찾아옵니다. 그 질문과 답을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한 날은 그렇지 않은 날보다 훨씬 더 시간을 충실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해야 할 일을 까맣게 잊은 채 살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소개한 질문을 던지고 잊고 있던 자신의 목표를 상기하게 되죠. 명상의 삶은 목적을 떠올리고 잊고 지내던 소중한 것을 되새기는 과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질문을 통해 자기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후에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본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명상으로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명상을 실천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 않나요? 스트레스가 지금보다 줄어든다. 마음의 폭풍이 휘몰아칠 만한 상황에도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다. 피로감이 줄고 기운이 넘치며 쉽게 지치지 않는 몸을 갖게 된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일이 착착 마무리된다. 걱정과 고민이 줄어든다. 직관력이 예리해지고 영감이 샘솟는다.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들이 알아서 찾아 들어온다.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당신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까요? 명상은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중독될 만큼 즐거운 일이죠. 명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는 직접 실천해야만 비로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